네, 현장의 김상희 정치평론가님, 박지웅 뉴스토마토 기자님 자리해 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통일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평론가님 먼저 질문 드릴 텐데, 네. 금품수수 의혹으로 전재수 해수부 네. 장관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지금 핵심 네. 인물인 정동현 통일부 장관, 그다음에 이종석 음. 국정원장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안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일단은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 의혹이 나자마자 바로 이제 그 사퇴 의사를 표명을 했죠. 지금까지의 공식이 대부분 이제 뭉개면서 우기면서 가는 그런 정치권의 공식이었는데 그걸 벗어나서 책임 있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당당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맞선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 굉장히 정치인다운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거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그럼 자기들은 어떻게 했나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단 한 사람도 권한 있는 보직이나 이런 걸 내려놓은 걸 최근에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차별화가 충분히 된다. 진정성이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어쨌든 본인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볼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른 정동영 장관이나 이종석 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의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가 의혹이에요? 뭘 잘못했다는 거죠? 통일교 사람을 만나면 범죄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청탁이나 로비가 있었는지 그 아니, 이게 의혹인 것 청탁 같습니다. 로비에 대한 네. 거를 이야기를 하려면 네. 우리가 적어도 입증 책임이라는 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막 던지면 안 네, 된다. 그렇죠. 남에 대해서 어떤 신체나 어떤 금전이나 경제상의 불이익을 주려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 입증 책임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얘기를 보면 막연하게 이미지를 묶어서 정치적인 타격을 주겠다. 지방선거에 그 이미지, 흙탕물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익을 보겠다. 뭐 네. 이거 말고는 보이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그 정도뿐이 안 되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겪어온 게 있잖아요. 네. 윤석열 그 보여준 김건희 피고인이 국정농단. 네. 보여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책임을 져야 될 때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이상민 장관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그쵸. 있죠. 전 장관. 그런 모습을 본다면 지금의 의혹이라는 표현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 뭐가 도대체 의혹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하나 좀 저한테 좀 말씀 좀 해봐주세요. 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자, 통일교가 이게 강원도를 가다 보면은 진짜 궁전처럼 멋지게 져놨어요. 네, 근데 그 근처에서 모임이 있어서 네. 가다가 거기하고 인연 있는 사람이 저기 구경이나 좀 해보자고 해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네. 차 한 잔을 하는데 네. 그 옆에 윤용호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아니 뭐 전직 통일부 장관이 통일교가 또 대북 관련 사업도 많이 하고 그렇죠. 국제적인 행사도 많이 해요. 예, 그렇죠. 근데 그 정보가 많으니까 뭐 통일과 관련돼서 뭐 정보 같은 걸 얘기해 준다. 그럼 뭐 10분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문제가 되죠? 저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국민들 수준에 맞게 입증 책임을 좀 다해서 얘기를 해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막 던지는 통일교 게이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추가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야권에서도 문제 제기하는 게 타이밍이 이상하다. 왜냐하면 통일교에서 민주당 15명이 연관이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 해산에 대해서 검토해라. 이거는 분명히 뭔가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연관이 있다라는 의혹 제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프레임 전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우리가 국민들 수준이 넘어갈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는 이게 뭐 게이트 뭐 이렇게 되려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종교 게이트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권 전반을 전부 다 수사해서 뭐 여야를 막론하고
뭐 나오는 거는 싹 다 이번에 그 처리를 해가지고 정치와 종교의 그 부정한 고리를 다 끊어내겠다. 이 정도 의지로 나오면 저는 게이트라고 부를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게이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선거용이다. 이렇게뿐이 저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통일교 게이트, 워터 게이트 이게 발언 자체가 철저하게 선거용으로 보시는 거죠. 그리고 게이트라는 표현을 쓰려면 네. 정말 이게 정권이 막 휘둘리고 뭐 나라가 막 이렇게 막 휘둘리고 뭐 그럴 정도가 게이트잖아요. 근데 네. 자 보세요. 통일 게이트는요.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결탁돼 있는 게 통일교 게이트예요. 자, 민주당은 만약에 로비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개별적인 일탈이잖아요. 로비를 당한. 네. 그런 건데 이거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어서 어떤 당내 선거 그리고 당의 그 조직 구조를 바꿀 만한 조직적 결탁과 그냥 수많은 구성원이 있는 정당의 주요 구성원들을 로비한 비리 의혹과 그 어떻게 동일선상에 놓고 얘기를 하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네. 그리고 게이트라고 말하려면 정말 국민의힘의 의혹 이게 게이트 의혹이지 지금 민주당을 향해서 하는 거는 그냥 지금 자신들이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 좀 물타기를 좀 해보자 라는 것 같고요. 통일교도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조금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여권도 좀 압박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좀 어떤 협상 레버리지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네. 이게 착각 같아요. 왜냐하면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오히려 그 종교는 해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네. 생각, 문제의식을 네. 오히려 키울 것이다. 그래서 통일교가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라면 생각을 조금 고쳐먹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주영 기자 아까 네. 보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전재수 장관이 어쨌든 장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개각이 좀 불가피해 보이는데 내년에 지방선거까지 있잖아요. 개각 시기, 개각 폭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네. 그 아까 사전에 그 평론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뭐 통일교 로비 의혹이라든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통일교 파장이나 통일교 파문 정도를 한번 단어를 용어를 정리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파장에 따른 영향으로 장관직에서 물러나면서 일단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개각은 일단 불가피해졌습니다. 원포인트 개각이라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에 따라 원래는 지방선거 장관들 인사 중에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경우에를 한해서 이제 연말이나 연초에 개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지적이 있어서 개각 일정이 좀 더 이번에 전재수 전 장관의 낙마로 좀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고 네. 다만 그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인사들까지 감안할 경우 개각 시기와 폭은 더 가팔라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노무현 정부 때도 지방선거 당시에 서울시장의 감금실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경기지사의 진대재 장관 등이 출마한 경험 등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도 현재까지 여러 장관급 인사들의 지방선거 출마 후보군들이 이름을 오르내리고 있고요.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경우에는 이 서울시장 또는 그 강주시장 선거 출마 가능성이 좀 거론되고 있고 이와 함께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출마 의사가 없다고 여러 차례 거듭 언급하고 있지만 경북지사 선거에 출마 가능성이 나오고 있고 김인덕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 전북지사에 그리고 송미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충남지사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의 경우에는 경남지사 선거 출마 가능성이 높게 전망되고 있고요. 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각에 의해서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도 이뤄질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 참모진 가운데는 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시장 선거나 아니면 충남지사 선거에 후보로 나설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대표적으로 김민석 총리.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아까 뒤에 얘기할 계획이지만 아무래도 서울시장 후보로 얘기가 되고 있긴 하지만 본인이 여론조사에 자기 이름을 거명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강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성동구청장 정원호 띄우기를 하셨잖아요, SNS에. 그러면 이쯤 되면은
서울시장은 정원호니까 뭐 강훈식, 김민석, 꿈도 꾸지 마 이렇게 경고한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내부적으로 의원실들, 그러니까 여러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박홍근 현역 의원은 박홍근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현희 의원이라든지 박주민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꼭 정원호 구청장만 콕 집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앞으로 다른 후보군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일각에서는 뭐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뭘 잘하는구나 이렇게 이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뭐 칭찬하는 발언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의원실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꿈과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군요. 그래서 더 추가해서 얘기를 해보면 강훈식 그 비서실장은 서울시장이나 충남지사 후보군을 거론되고 있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석은 강원지사 선거에 나설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아까 추가 질문으로 김민석 총리 그러면은 민주당 당권에 도전을 할까요? 지금 어떻게 파악된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로서는 유력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지난해 정청래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 최근까지 계속해서 당정 엇박자 같은 사례가 여러 차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성공할 경우 내년 8월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성공할 경우 네. 급속도로 정청래 대표 쪽으로 당권이나 아니면 전국의 이런 권위가 쏠려갈 수 있기 권력이 때문에 집중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나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정청래 대표에게 권한이 쏠리는 것보다는 본인 사람, 그러니까 본인이 신뢰할 수 있는 인물.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청래 대표는 본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를 보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전에도 그 이재명 대통령의 당정 간의 대통령실과 약간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실에서 우려하는 언행이 몇 번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네. 부분을 봤을 때 조금은 정청래 대표한테 좀 선을 긋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상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개각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저는 이게 최신용 개각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고요.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이렇게 뭐랄까요 보완하는 그런 개각은 뭐 될 수도 있다. 만약에 출마군이 늘어나면 전재수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셨습니다. 거기에 새 장관을 임명하는 것을 개각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지는 좀 저는 잘 모르겠고 그 외의 장관들 같은 경우 지방선거 출마를 빼고 굳이 대통령께서 지금 개각을 생각하실까? 그런 것은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공세를 오히려 키워주는 셈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지 않으실까?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전재수 장관의 사의의 진정성을 좀 더 뭐랄까 부각시켜 주기 위해서라도 뭐 폭넓은 개각 이런 건 저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네. 실제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니 뭐 그럴 만한 게 이렇게 폭을 넓혀서 개각을 할 만한 게 나온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뭐 돈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뭐를 이렇게 청탁을 받았다든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오기 전에는 제가 볼 때는 뭐 개각폭이 넓어지거나 개각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의 인사교체가 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뭐 정청래 대표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 성공한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으세요. 그리고 본인이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근데 솔직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참 잘하잖아요. 진짜 뭐 매뉴얼 같아요. 어떨 때는 뭐 이렇게 일 처리를 하는 거 와 저거를 확실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본인 자체가 매뉴얼화 돼 있구나. 정석? 이렇게 예. 중에 정석이시죠. 그러니까 예. 효능감이 확 이렇게 체감이 되는 그쵸. 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국민에게 전달이 되려면 우리가 이 무대 여기 마침 이게 스튜디오가 무대인데 무대에서 제가 뭘 잘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관객이 호응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눈을 감고라도 한 1초라도 딱 포즈가 있어야 막 우레 같은 박수가 나오고 뭐 앵콜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거 끝났다고 바로 이야기를 하거나 자기 거 끝났다고 바로 들어가 버리거나 그러면은 그 환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지를 끌어올릴 수 없죠. 근데 뭘 하나 이렇게 잘 하시면 그 호응을 받을 시간을 당이 뺏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이 이게 나를 좀 이렇게 좀 잘 되게끔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기네만 잘하려고 나를 오히려 가리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제가 볼 때는 성공한 정부, 성공한 대통령으로 가는 길에 별로 도움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박찬대가 됐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예, 생각하신다는 대통령께서 거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다음 대표도 본인과 좀 호흡을 맞춰서 성공한 정부를 만들고 성공한 정부를 기반으로 차기 정권을 만들어가는 그런 구상을 좀 더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좀 선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기자님한테 마지막 질문 시간 관계상 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넘어갈까요? 아니면 가져올까요? 일단 부산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전재수 전 장관이 낙마했기 때문에 네. 부산 선거 시작은 좀 어려워진 거 아니냐 민주당 내부에서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지금 누굴 딱히 마땅한 인물이 떠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서울시장 선거도 통일교 파장에 따라서 만약에 파장이 좀 더 커질 경우 서울시장 선거도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데 네, 그렇죠. 일단은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장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울산시장과 경남시장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이정명 출범 후에 첫 치러지는 지방선거인 만큼 부산 PK 지역의 전 지역의 탈환을 좀 목표로 했었는데 네. 이 부분의 전략상 좀 차질을 빚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려워질 수 있다 말해주셨네요. 지금 통일교 논란이 어쨌든 판세를 흔들고 있는 분위기인데 평론가님은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포함해서 내년 지방선거 판세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부산은 민주당이 지금 현재까지는 유리했던 상황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번에 윤호개인은 안 된다라고 2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 부산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끼어 있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부산이 지금 어렵구나라는 거를 국민의힘의 현지 국회의원들은 느끼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전재수 장관이 본인이 기자회견 때 얘기했어요. 반전을 기다려라. 네. 예? 그래서 반전을 시킬 수 있다면 확실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재수 장관이 낙마한 겁니까? 기자님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왜 낙마를 했다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이게 기소가 된 것도 아니잖아요. 당에서도 기소가 돼야 뭐 이게 후보 자격을 뭐 한다거나 이제 오세훈 시장은 기소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와는 차원이 다른데 낙마 얘기를 벌써 하는 게 맞나 싶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지방선거 전에 전재수 전 장관이 낙마할 정도의 의혹이 구체화될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지선 전대 통일교 파문 개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상희 정치평론가님, 박지훈 뉴스토마토 기자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